안녕하세요. 마프소로 송복구입니다. 시내버스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파업이 있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몰라서 정말 허둥지둥 하기도 했고요. 이날 또 고3 학생들은 또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어서 집 근처에만 학교가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이제 차로 학교에 오기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또 집에서 자동차로 학생들을 또 학교까지 시험에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또 태워줘야 해서 학교 앞이 정말 차량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나 이 출퇴근길에 이 파업의 소식을 몰랐던 분들 굉장히 많아서 텅텅 빈 버스 정장, 버스 차로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기다린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업은 이 임금 인상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제 협상 시한을 넘겨서 그래서 파업에 들어갔던 건데요. 12년 만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협상 끝에 오후 3시경에 타결이 되어서 다시 자동차 버스 운행이 정상화되었는데요. 임금 인상이 4.48% 그리고 명절 수당 65만 원을 노사 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파업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타협이 된 건데요. 물론 이제 파업을 했기 때문에 노사 모두가 크게 압박이 되었겠지만 꼭 파업을 해야만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나야만이 이런 합의가 가능했을까요? 서울시는 그 전에 조정 역할을 더 확실히 왜 하지 못했을까요? 좀 시민들의 불편에 앞서서 그 전에 먼저 시민들의 불편을 좀 없도록 해주는 그런 행정이나 이 노사 간의 합의가 좀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자세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세상은 망했는데 눈 떠보니 투표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좀 저희가 짚어봐야 할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의 저자이신 조현익 씨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화됐죠. 출퇴근길에 보면 이제 인사하는 그런 걸 넘어서 이제 선거 연설을 유세 차량을 동원해서 사거리에서 춤도 추고 이러면서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찾아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밤새우러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포구에서 공덕 실뿌리 복지센터의 개관을 4월 말경에 한다고 합니다. 이 실뿌리 복지센터는 공덕동에 있는 행복주택에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 안에 피트니스 센터까지 같이 생긴다고 합니다. 4월 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이 공덕동에 크로스티 행복주택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 안에 공덕 실뿌리 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피트니스 센터까지 지하 1층에 조성해서 실뿌리 복지센터와 함께 주민에게 공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실뿌리 복지센터는요, 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복지센터를 기본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 그리고 키즈 카페, 청소년 스터디 카페, 효도밥상 경로당, 효도 숙식 경로당, 이런 시설들을 유치를 하게 되고요. 향후 동별 1개 이상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동별 1개 이상. 뭐 이렇게 된다면 너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공덕동의 실뿌리 복지센터는 제1호입니다. 연면적 1274 평방미터이고요. 지하 1층에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지상에는 장애인 행복 동행하우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죠.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지하층에는 누구나 문화창작소, 그리고 효도합상 경로당, 피트니스 센터를 완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실뿌리 센터의 피트니스 센터는 구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로 운영한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365일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 337평방미터 규모이고요. 피트니스실, 강사실, 단체 운동실, GX룸이라고 하죠. 탈의실, 남녀 샤워실 갖추고 있고요. 근력 강화형 자전거, 그리고 트레드밀, 러닝머신이죠. 벤치프레스, 이런 운동기구 15종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운동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생활체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체육 지도자가 총 4명이 여기서 채용될 텐데요. 그래서 이 운동을 좀 돕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요가나 댄스, 필라테스, 스피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약자의 동행이라고 하는 2개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치구 대상으로 서울시가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중에 이제 2개가 선정이 됐다라는 건데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25개 자치구에 총 74개의 사업을 심사를 했고 최종 30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마포가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30개니까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으니까 2개가 선정된 곳은 5군데 정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사업은 세상쿡
키친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네, 키오스크와 친해지기입니다. 마포의 발달 장애인들이 한 100명 정도가 있는 100명 정도의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키오스크 사실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키오스크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아직 디지털에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이 키오스크가 이제 집집마다 가게마다 막 줄줄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뭐 발달 장애뿐만 아니라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게 이 키오스크 사용 방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거점 기관으로 해서 네, 총 6곳의 장애인 복지기관에 전문 교육용 키오스크를 보급을 하게 되고요. 3개 기관에는 전문 디지털 기기 강사도 파견을 해서 네, 소그룹으로 해서 12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복지관의 키오스크를 보급을 하게 되면은요, 네, 뭐 이 장애인뿐만 아니죠, 네, 노인층 같이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이 키오스크를 배우는 그런 교육 실효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구강건강 동행관리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소득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서강보건지소 서강동 주민센터 3층에 있죠. 네, 이곳에서 치과 진료실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1차로 구강검진 실시하고 중앙장애인 진료센터 그리고 푸르메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이런 데 협력을 해서 치과 진료를 연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치료 후에도 사후 관리 계속 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특히 좀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경우는 대개 이제 구강 질환이라든지 치아 상실률이 굉장히 높은데 구강 위생 관리나 구강근 기능 강화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그 말이 많았던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가 대한출판문화협회로 위탁 운영이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이 출협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네, 출협이 지난 2월 29일 날 이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협상을 거쳐서 지난 3월 18일부터 2년간 이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을 맡게 되었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는 출판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 관련된 컨텐츠 기업이나 창작자들이 입주하는 곳이고요. 네, 출협은 여기를 운영을 하면서 입주 기업들의 모집과 관리, 컨설팅, 홍보, 뭐 이들의 성장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플랫폼으로 하는 다양한 출판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중에 2층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 오피스를 늘리는 그런 재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 입주사 모집 진행할 예정이고요. 출판 관련된 특강이나 입주사 홍보 지원, 도서 전시와 같은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 이제 입주사 협의회가 있는데요. 네, 입주사 협의회는 위탁 운영을 환영을 하는 그런 환영을 하면서 여러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공공 유튜버라고 하는 마포구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마포구의 매력을 전달할 영상 크리에이터 5팀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오는 4월 19일까지 모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유튜버를 통해서 마포의 여러 가지 정보나 정책, 문화 행사를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이나 서울 소재 직장인, 뭐 학생, 뭐 서울 생활권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개인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네, 마포과 관련된 자유 주제 영상 한 편과 기존에 본인이 제작한 영상 한 편을 자기의 유튜브에 게시한 이후에 필요 서류와 영상을 마포구 홍보 미디어과로 4월 19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 영상 심사를 거쳐서 4월 말에 총 5팀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선발된 크리에이터는 5월부터 12월까지 마포와 관련된 영상을 최대 8편을 제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비는 편당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고요. 채택된 영상은 개인 채널이나 마포TV 유튜브 채널에 게재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누리집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값이 15주 동안 계속 내렸는데 이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하는군요.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이 3월 28일 3월 넷째 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를 한 건데요.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 대비 0.01%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를 이어왔었는데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0.00 변동률을 기록을 하고서 이 하락세가 진정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살짝 올랐습니다. 아마도 이제 봄철에 이사철에 이사철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서울의 25개 구 중에 12개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요. 마포는 가장 높은 0.12%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냈어요. 마포는 왜 기치값이 오를까요? 살기 좋아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러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상암동 얼트컵공원 그곳에 만들 런던 아이라고 하는 이 트윈 아이라고 하죠. 이 사업이 좀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기업 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 상암동에 들어서는 대관람차를 포함한 18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행정정차를 단축하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투인아이 사업은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9개월 이상 줄일 수 있고요. 통상 2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27개월로 단축을 하게 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9년도에 완공 예정이었던 시점을 2028년 하반기로 앞당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 대관람차 1,440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크기고요. 런던에 있는 그 유명한 런던 아이보다 1.5배 더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조감도인데 조감도를 보시면은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안에 있는 난지 연못 위에 짓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난지 연못을 메우고서 그 안에 이런 큰 대관람차를 짓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수용해야 하는지. 사실 저는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공원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남아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런 대규모의 대관람차가 들어오면 이곳이 뭐 유흥지인가요? 이 연못이 없어지는 건데 이 연못이 없어지는 것이 저는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자치구 구청장의 재산 변동에서 이상장 주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5명의 구청장 중에서 네, 최대 자산가는 강남구청 조성명 구청장이고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3위입니다. 네, 박강수 구청장이 네, 재산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비상장 주식의 가액 변동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바뀐 거죠. 그러므로 바뀌어서 수억 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비상장 주식으로 수억 원대의 재산 변동이 생긴 건데요. 네. 총 박강수 구청장의 그 총 재산은 81억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주식 변동이 7억 5천만 원 정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4억 5천만 원 정도, 장남과 장녀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늘었다고 합니다. 네, 박 구청장 부녀는 일간 시사신문에 12,000주, 아들과 딸은 4,000주씩, 그리고 땡큐미디어 그룹주 3만 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4월 2일 전세 버스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마포를 지나가게 돼서 교통 대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전국 전세버스 노동조합 그리고 전세버스 생존권 연합회에서 여의도에서 4월 1일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유가 보조금 지원을 촉구를 하고 그 이후에 서울 도심을 버스로 지나가게 됩니다. 오전 11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서 서강대교, 공덕역, 호창공원역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강대교를 넘어서 공덕역으로 가게 돼서 용산으로 넘어가는데 버스가 줄지어 가게 되면은 당연히 큰 정체가 예상이 됩니다. 4월 2일 한 12시 전후로는 이 근처는 좀 피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투 펀치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할머니도 즐겨 듣던 마포 FM 라디오 방송 할증 붙은 시간에도 나는 좋아 합승으로 돌아가도 나는 좋아 차라리 아저씨에게 팁을 줄래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못 들으면 클릭해요. 따따따 마포 FM 따따따 마포 FM 100.7 마포 FM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지금 선거 운동이 한창 시작이 되었죠. 네, 골목골목마다 이 현수막 붙어 있고요. 또 유세 차량들이 사거리에서 그리고 낮 시간에 또 이제 골목골목을 누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네, 이 선거 운동과 관련돼서 아주 재미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도 아주 재미있어요. 네, 세상은 망했는데 눈 떠보니 투표일. 네. 물론 이제 뭐 세상이 꼭 망했냐, 뭐 사람마다 좀
보는 눈이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책의 저자이신 이 조현희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윤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세상은 망했는데 눈 떠보니 투표일. 네.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만든 책인데 뭐 이 책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뭐 네네. 인기는 좀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그 소위 큰 서점들, 뭐 교보문고나 네. 온라인 서점들이랑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동네 서점들이 이제 각각 입고가 되어 있는데, 예. 그 성적이 그러니까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약간 제가 원래 예상했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예. 보니까 이제 그런 전반적인 무력감 때문에 막 엄청나게 이제 뭐 많이 알려지고 이러지는 않고 다만 이제 아름아름 조금씩 알려지면서 몇몇 음. 이제 동네 서점들에서는 북토크도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알려지고 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으로 북토크도 해요? 네네. 그렇군요. 네. 네. 이따 뭐 말미에 북토크 관련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내서 뭐 들어보도록 네네. 하고요. 네. 네. 이 책의 구성이 재밌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세상이 망했다. 그래서 왜 망했냐 하는 그 망한 43가지의 장면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왜 망한지 그 배경도 3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4장에서는 뭘 보고 투표하느냐라고 하는 그 투표와 관련된 이 내용 어떻게 투표할지에 대한 것도 좀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이 책은 이제 그동안 계속 보니까 이제 선거 때마다 전국 투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써 오시다가 이번에는 조금 형식을 바꿔서 좀 내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이 책을 구성하게 된 뭐 이렇게 좀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첫 책을 냈던 게 2018년 지방선거 때였었는데 네.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선거 결과가 어땠었고 이번 선거에는 주목할 이슈나 뭐 주목할 선거구가 어딜까 이런 데이터 중심의 내용들을 전해드려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면서 선거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짰었는데 네. 이제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는 봤을 때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예전 같으면 뭐 내가 내 돈 벌기에 바빠서 뭐 그 선거나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네.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뭔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를 예전에는 정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네. 회의감이 든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정치를 멀리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예.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들을 과거에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바라볼 것인가 네. 이런 것을 보자는 내용에서 이제 구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해도 정치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그런 네.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네. 그 책을 쓰신 조현익 씨는 뭐 본인을 이제 정치 덕후라고 소개도 하시는데 정치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예전에는 저도 자신 있게 이제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번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네. 과거의 사건들에서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혹은 제가 실망을 했었는가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구나 네. 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다만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를 통해서 바꾸려고 할 때
네. 어떻게 정치에 좀 더 날카롭게 뭔가 유권자로서 찌르면서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라고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세상이 좀 망했다라고 하는 데는 일맥 좀 동의하시는 건가 봐요. 네네. 망한 장면 대표적인 걸 세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꼽은 것들 중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얼마 전에도 러시아에서 이제 큰 테러가 일어나고 아, 10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기도 그랬죠. 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쟁과 그리고 전쟁에 뭔가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내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서 점점 더 센 폭력을 쓰는 그런 상황들이 네. 한국 바깥의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언젠간 뭐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뭐 안 예. 그래도 요즘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아시아 전체적으로 불안하다는 그런 점들,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그런 점이 하나 크게 있고요. 네. 그리고 기후 위기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지구가 점점 더워져서 뭐 단순히 더워지는 걸 넘어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뭐 농작물이 잘 안 나오고 실제로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는 그런 종류의 일들도 되게 큰 뭔가 네. 기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 고민이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제 저출산 이런 네. 이야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다, 뭐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어떤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뭔가 죄스러운 마음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그런 마음을 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잠재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네.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참 쉽게 손에 와닿지 않는다. 어떻게 바꿔야 될지 네. 이런 종류의 고민들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기후 위기는 현재 이제 산업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네.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와 좀 얽혀 있는 뭐 그런 문제이네요.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세 가지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가지만으로도 이런데. 네. 네. 근데 그렇죠. 지금 43가지를 꼽으셨단 말이에요. 아, 참. 그러면은 이 정치를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뭐 한 번에 일시에 바꿀 수는 없겠죠. 네. 네, 어렵겠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이 망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거를 내걸고 나온 사람들이 후보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후보자들을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나요? 이제 제가 만든 책에도 아예 이제 후보나 정당을 고를 체크리스트를 제안하는 내용도 있고 한데 네. 사실 이제 그런 세세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거나 평가하는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 듣기에는 논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한 몇십 년 동안 이제 구체적인 공약, 특히 뭐 소위 민생 공약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정책 공약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투표소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그런 개별 공약들을 가지고서 투표를 하다 보니 뭔가 큰 차원에서의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보다는 정말 뭐 돈을 얼마를 더 주겠다 혹은 뭐 어떤 편의 시설을 드리겠다 이런 식의 것들로 이제
약간 세상을 좋게 만들다기보다는 급한 문제를 땜질하는 식의 정치를 하는 후보들에게 이제 너무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고 예. 거기서 이제 조금씩 미뤄왔던 문제가 누적된 게 지금의 문제는 아닐까. 그래서 음. 공약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배경에 깔려있는 이념과 가치관을 살펴보는 안목도 중요하다. 뭐 이런 종류의 내용들을 이제 제안하는 것들이 책에 네.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후보들이 공약들을 이제 막 쏟아내는 거죠. 네. 공약들을 네. 막 쏟아내는데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그 후보자가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4년 전에 후보들이 낸 공약 중에서 과연 실현된 게 얼마나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어요. 네, 실현된 게. 그렇죠. 네. 네. 뭘 지어주겠다, 뭘 뭐 깔아주겠다, 뭐 이러는데 그게 과연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세상이 망한 그 장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개별 공약으로는 어렵다. 이런 판단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그걸 봐야 한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걸 볼 수가 있나요? 사실 어렵죠. 쉽지 않죠. 네. 아니, 그 사실 언론에서는 늘 공약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를 공격했다, 뭐 어떻게 네. 받아치기 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약간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예.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 말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던 그 대선 때를 떠올려 보면은 네. 그때 이제 한창 뭐 인공지능 같은 것이 막 떠오르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 각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선 후보 토론인데도 거의 몇십 분씩 이야기를 하고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네. 다만 이제 그때 내걸었던 공약 개별보다는 그때 뭐 예를 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후보들은 일자리를 잃을 때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관련된 산업이 크게 될 텐데 거기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네. 이야기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별 공약보다는 그 공약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배경을 깔고 그 스토리를 짜 나가면서 누구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내냐 이런 걸 가지고 그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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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논쟁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당은 뭐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던가 혹은 뭐 누구와 힘을 합쳐서 뭐 당장 뭐 가장 큰 문제인 이거를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런 이야기가 과연 그 후보 혹은 정당 스스로가 정말로 그렇게 자기의 줏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어떤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적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막는 거에만 신경을 쓰느라 뭔가 본인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공약보다는 뭔가 그 후보자나 정당의 언행, 네. 평소의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면서 보는 게 조금 그나마 네. 어떤 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놓은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그 후보자가 예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거를 보고 판단해 보자. 뭐 이런 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좀 기준을 제시한다면 또 어떤 기준을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책에 썼던 내용 중에서는 알려진 문제 해결보다는 네. 새로운 문제 발굴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새로운 문제 네. 발굴, 새로운 네네. 문제를 발굴하는 후보자여야 한다. 네네. 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저출산 문제로 예를 들면 네. 사실 이 문제가 얘기됐던 거는 제 기억에 한 2000년대
초반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조금씩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때도 이제 뭔가 이야기가 나온 것은 뭐 네, 결혼을 별로 안 한다, 혹은 뭐 아이를 잘 안 낳는다라고 하니까 뭐 아이를 뭐 3명 이상 낳으면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혹은 결혼을 뭐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뭐 맞선을 주선하는 정책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한다, 뭐 이런 식의 맞아요. 정책으로 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웃기는 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가 안 나온다는 드러나 있는 알려진 문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고지고대로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이 그렇게 된 건데 결국에 20여 년이 지나서 지금 보면은 그런 정책보다는 결국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아이에게 죄스럽지 않을 환경, 그리고 아이를 이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간적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전혀 없다 보니까 문제였구나라는 걸 지금에 와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런 종류의 좀 더 근원적이거나 혹은 당장의 문제에 가려진 새로운 문제들을 더 먼저 발굴했다면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더 앞서서 논의되면서 더 빨리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정치에서 그것을 못했던 것이 큰 문제였지 않을까, 이런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만 있었지 실제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없었다. 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하는, 찾아내는, 또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후보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출생 축하금 뭐 이런 거 주잖아요. 네. 네. 그 아이 태어나면 이제 축하금을 주는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출산율이 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거 뭐 물론 100, 없는 것보단 낫지만. 네. 그렇죠. 없는 것보다 낫지만 네. 그 200만 원 받으려고 이 계획에도 없는 아이를 낳겠어요. 네.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좀 드러내는 그런 후보자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거이긴 한데 좀 큰 그림을 좀 바라보는 그런 용기 있는 지도자 후보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네. 네,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일까요? 앞서 이야기와 약간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장 알려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돈을 얼마를 준다,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 물론 의미가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기존에 주어져 있는 사회 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걷는 인생의 경로라고 생각하는 그 이제 루트와 그 룰 안에서 무언가를 조금 더 더해주면은 무언가를 하겠지라는 식의 정책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그냥 동거를 하지만 뭔가 뭐 다른 이제 일반적인 결혼한 가정과 비슷하게 이제 인정을 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동성혼 이야기 혹은 뭐 혼자서 살더라도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같은 그런 다양한 방식의 어떤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룰이 마련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 이게 꼭 가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 이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후보여야 한다 이런 거네요. 네. 네네. 그리고 되게 이제 뭐 이번 선거를 보면은 크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정권 견제 그리고 정권 안정
뭐 네. 이게 두 개가 늘 선거 때 되면은 나오는 플레임이잖아요. 네. 네. 뭐 이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혼내줘야 된다, 뭐 지지해야 네. 된다, 뭐 이렇게 결정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 그 당장의 중앙 정부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저는 100번 공감을 하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한 가지 고민은 약간 이런 거죠. 과거에 그 이제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했던 그분들이 네. 그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느낌으로 투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대책이 없네 라는 식으로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이번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혹은 이번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라는 것이 당장 선거에 중요할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권을 심판하거나 뭐 지키긴 했는데 그 후에 남은 4년 동안의 국회의 역할은 그럼 뭐지? 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면서 또 뭔가 사회적인 주된 역할을 못하는 국회로 4년을 지나게 되면 네. 그러면 사회는 정권을 심판하든 뭐 안정을 시키든 더 나빠지는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견제와 균형 이걸 뭐 이것도 하나의 잣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것만으로는 네. 잣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되게 이제 후보자들이 늘 주민들을 받들겠다. 뭐 민의를 잘 받아서 정치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말고 민의를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 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은 민의를 받드는 정치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네. 이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정치인들이 대세를 따르라라는 뜻과 다르지 않잖아요. 이 반대로. 민의가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마찰이 있는 갈등이 있는 사안들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민의를 받든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중에서 의견이 더 많은 쪽을 그냥 따르겠다는 것이고 정치인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갈등을 방치하고 해결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에게 지지를 하도록 뭔가 설득을 하고 지지자들을 조직을 해서 그것을 다른 유권자에게도 알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정치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네, 네. 되게 뭐 한쪽의 여론이 우세하면 거기에 이렇게 쏠려서 편승하기 마련인데 그러지 말고 어쨌든 현재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그런 거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좀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만들어가자, 방향을 만들어가자 뭐 이런 말씀이라고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비를 주면서 고용을 하는 국회의원을 고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게 말해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한 6가지 좀 기준, 네, 이 기준대로 우리가 후보자를 좀 선택할 수 있다면은 우리 사회도 많이 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자, 앞에서 이 뭐 북토크 하신다고요? 근데 이런 책도 네네. 북토크를 하는군요. 네, 생각보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네. 뭐 마포에서 해요? 마침 마포에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4월 6일 오후 2시에 예. 책방무사라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네. 그 작은 서점인데 거기 네. 거기 요조 씨. 운영하시는 싱어송라이터 요조 씨가 그 마포구에 있는 플랫폼 달이라는 네. 그 공간에서
토크를 개최를 합니다. 저도 이제 같이 아, 나가서 네. 이제 서로 문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네네. 네. 뭐 플랫폼 달이라고 하면 이 그 경성고등학교 사거리에 네, 네네. 모두의 놀이터 네, 그 예, 건물에 맞습니다. 있는 네. 거죠. 네. 네. 여기서 4월 5일, 네, 4월 6일 4월 6일, 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네네. 네, 토요일 날 네.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신청하실 분들은 그 책방 무사라는 곳에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면은 그 아. 신청하는 법이 공지가 됩니다. 네. 네. 자, 많이들 좀 함께 하셔서 우리 정치가 과연 세상을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몰라도 네, 관심 좀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을 이미 투표 표심을 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정하거나 심지어 투표를 해야 되나 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놓지 않고 네. 투표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세상은 망했는데 눈 떠보니 투표일이라고 하는 네, 책을 쓰신 분이에요. 네, 참 세상이 너무 힘들죠. 네, 여러모로 힘듭니다. 그 힘든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 사회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럴 텐데요. 네,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해 보자. 그걸 해결해 보면은 새로운 네,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네, 만든 책입니다. 일반 서점에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네, 한 번씩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4월 6일 네, 북토크도 예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뭐 시간 되시는 분은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조현직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이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오늘 프로그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많이들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우리 사회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그 후보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김동률이 부릅니다. 감사.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거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는 할 것만 같아요. 그
주